강사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투자 공부도 같이 하고 실제로 뭐 강사 활동도 좀 비슷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 뒤로 뭐 각자 이제 도생하다가 또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여기서 강사님 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제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간단하게 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2018년도부터 부동산 경매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서울에서 소액 투자로 뭐 빌라나 아니면 다가구, 아파트 이런 강의도 하고 지금은 컨설팅도 지금 조금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처음 그리고 중간 과정들이 너무 생생하게 또 기억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강사님이랑 같이 부동산 경매를 시작한 것도 맞고 참 시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또 각자 경험들이 정말 시작은 비슷했지만 또 다르게 채워줬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이제 여기서 뵙자고 했던 이유는 어떤 거죠? 제가 처음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고 낙찰받은 공매 물건이고요. 마이너스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500만 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대출에 500만 원. 네. 돈이 한 푼도 없이 시작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결심하게 됐죠. 경매라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이 없으면 이게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못 하잖아요.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투자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정도를 요식업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을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돈이 없으면 부동산을 매입을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답은 경매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락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있었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몇 억짜리 물건도 있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물건을 골랐고 수익을 발생을 시키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한 푼도 없이 어쨌든 뭐 시작을 하셨고 또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아파트가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물은 이 친구는 굉장히 조그만 결과물이고요. 이 다음 물건들이 훨씬 더 좋지만 이 물건을 시작으로 부동산 경매가 이런 거구나. 정말 내가 상상했던 대로 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었던 물건이라서 저에겐 굉장히 특별한 그런 물건입니다. 네,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5층 중에 제가 받은 물건은 4층이고요. 지금 보이는 베란다, 샤시까지 제가 다 수리를 한 물건입니다. 저 위에 4층짜리. 네, 맞습니다. 처음에 그럼 받았을 때는 수리가 안 돼 있었단 말씀이시네요?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이 베란다가 뻥 뚫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처음 분양이 됐을 때 베란다 창문이 없이 그냥 이제 바닥만 있는 베란다였는데 지금 이 아파트를 쭉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다 베란다를 달았어요. 이게 다 달아서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집만 뻥 뚫려 있었는데 제가 요 샤시까지 다 해서 공사비를 700만 원 들여서 올수리를 해서. 낙찰은 대체 얼마에 받았던 거예요? 제가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검색을 할 때도 보증금 500만 원 안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 즉 5천만 원 미만짜리 물건을 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번 입찰장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매로 물건을 뒤지기 시작을 했고 그때 발견된 게 이 물건이고요. 이 물건은 제가 2,87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은 다 인테리어를 공사하고 난 다음에 지불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출은요? 사실 금액이 작으면 대출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대출 받았나요? 네, 여기 대출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받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미만이면 원래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1,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은행이 있었지만 저는 이 물건을 등기를 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다 끝냈고요. 등기를 하고 나서 3일 뒤에 전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잔금으로 내야 되는 2,870만 원의 돈은 딱 3일만 필요했던 거예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그 지인에게는 제가 10% 이자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잔금을 치러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죠. 명도도 안 했고 뭐 그런 상황일 건데 어떻게 공사를 시작하고 또 전세를 마쳤던 거예요? 이 물건은 명도 대상자, 즉 여기에 집 주인이 살고 계셨는데 이 집 주인이 처음 분양받아서 계속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고요. 그래서 그분과 얘기가 너무 잘 돼서 저에게 열쇠를 미리 주셨고 공사도 해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첫 물건이 잔금을 치게 되었죠. 전세는 4천만 원에 들어왔습니다. 야, 받은 가격보다 훨씬 높네요. 제가 들어간 돈을 모두 회수하고도 전세를 놓으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죠. 그 400만 원을 회수를 하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서울에 있는 물건으로 가서 단기 매도로 계속적으로 돈을 모아서 지금 현재는 다가구로 월세도 받고 있고요. 단기로 차익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럼 또 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 그것도 서울 물건을 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지인에게 2,700만 원을 빌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서울로 가서 3개월 만에 단타로 5천만 원을 벌고 또 그 돈을 갚고 아, 그게 말 좀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다 됩니다. 좀 약 파는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약 파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해왔던 방법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 매도를 통해 투자금을 모아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망해도 지금이라고 생각했어요. 망해도 지금 그만큼 없었습니다. 제가. 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다. 맞습니다. 마이너스 500에서 뭐 잃을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마이너스 500으로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저는 이제 요식업에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대출도 많이 안 나와요.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니까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500만 원은 생활비로 썼고요. 500만 원 남은 걸로 이걸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 매도를 몇 건 정도 진행하셨던 거예요? 셀 수는 없는데요. 저는 몇 개를 단기 매도를 했냐보다는 한 건을 했을 때 얼마의 차익을 받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건을 하더라도 5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제대로 남들이 관심 없는 물건을 사서 조금 더 큰 수익을 보면 저는 그게 10건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매도 우리가 막 과열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한 건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보기 힘들다라는 표현을 또 많이 하기도 하는데 방금 뭐 관심 없는 물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차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나요? 제가 시작할 당시에도 2018년도에도 아파트에는 경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나중에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공략을 했냐면 남들이 관심 없는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거형 건물을 공략을 했고요. 그게 저에겐 접근성이 있는 빌라였어요. 빌라도 지방에 있는 빌라보다는 저는 이제 매수자가 있는, 그러니까 잘 팔릴 수 있는 수도권 위주의 빌라를 좀 낙찰을 받아서 단기 매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조금 더 큰 수익을 내준 물건이죠. 정말 실제로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항상 또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럼 빌라를 뭐 또 낙찰받고 파는 과정에서 어려움 같은 건 없었나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았는데요. 단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까지도 안 팔리면 정말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왜 안 팔리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걸 개선해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팔린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제일 제가 충격 먹었던 거는 재개발에 있는 빌라, 지하 빌라였는데 화장실에 정화조가 있어요. 그 정화조를 청소를 하려면 그 호수가 우리 집 거실을 지나서 화장실에서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였어요. 아, 이걸 받기 전에 알았어요? 아니면 받고 나서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네.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새도 안 나가고 매매도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맨홀 뚜껑 아시죠? 맨홀 뚜껑을 그 정화조 위에다가 만들었어요. 그 공사장에 가면 철판 있죠, 철판. 이게 되게 두꺼운 철판을 그 크기 그대로 동그랗게 잘라서 그대로
뚜껑을 만들어서 실리콘을 싹 발라서 새를 뺐더니 냄새가 안 나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전세 세입자는 알고 거기 임차를 들어오셨고, 거기가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임차가 맞춰진 물건은 바로 매수자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매도를 하게 된 물건이 있습니다. 빌라로 그것도 먼 수도권까지 가서 수익을 거뒀다고 하니까 정말 행동력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때는 혹시 뭐 어떤 생각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봉 3, 4천을 벌기 위해 365일, 그러니까 주 5일을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에 계속 출근을 해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왔다 갔다 한 게 10번도 안 돼요. 근데 연봉이 나와요. 그러면 1년치를 갈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10번의 기간에 1년치 노력을 갈아 넣는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낙찰받고 매도하는 데까지 찾아간 게, 그 현장을 찾아간 게 10번 이상 된 적은 없어요. 제가 굳이 가지 않아도 거기 부동산 소장님이라든지 거기 인테리어 뭐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부탁을 전화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현장을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됩니다. 정말 어디 가서 듣지 못할 그런 스토리를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또 이 물건 말고도 다른 에피소드가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아, 네. 최근에 여기에 다가구를 하나 낙찰을 받았고요.